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버리지 마세요. 마늘종 손질하실 때 꽃봉오리 부분을 잘라 버리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멈추세요. 그 안에 마늘종 전체 영양의 절반이 넘는 항산화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늘종에는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종을 그냥 마늘의 줄기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마늘종에는 마늘에 없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마늘보다 강력한 성분이요. 오늘 그 진실을 처음으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늘종의 7가지 놀라운 효능부터 시작해서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부위의 비밀, 같이 드시면 효과가 2배 되는 음식 조합, 그리고 1년 내내 드실 수 있는 보관법과 요리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마늘종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먼저 마늘종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마늘종은 마늘이 꽃을 피우기 위해 땅 위로 올라오는 꽃줄기입니다. 마늘폭대, 마늘싹이라고도 부르죠. 제철이 딱 5월 한 달입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는 예로부터 5월의 보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마늘종의 핵심 성분 5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알리신입니다. 마늘의 대표 성분이죠. 그 알리신이 마늘종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둘째, 베타카로틴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늘에는 베타카로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늘종에는 마늘보다 훨씬 많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요. 셋째, 비타민 C입니다. 이것도 마늘보다 마늘종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넷째, 클로로필입니다. 마늘종의 초록빛을 만드는 엽록소 성분인데요. 마늘에는 없는 성분입니다. 다섯째, 칼륨, 엽산, 식이섬유가 고루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늘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마늘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마늘에는 없는 영양소까지 꽉 채워진 식품이에요. 그런데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반찬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진실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늘종 손질하실 때 끝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지저분해 보인다고 아니면 질겨질 것 같다고 잘라서 버리고 계신 건 아닌지요? 저도 예전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라 버렸거든요. 오늘 이 사실을 아시면 2번 다시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마늘종 끝에 달린 꽃봉오리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꽃봉오리는 마늘이 꽃을 피우기 위해 모든 영양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저장고와 같은 부위입니다. 마치 집에서 전기가 한 곳으로 모여드는 두꺼비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줄기 부분보다 꽃봉오리에 훨씬 더 농축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버리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꽃봉오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천연 마늘종 조미료입니다. 꽃봉오리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말린 다음 햇볕에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에 돌려서 가루로 만들면 끝입니다. 고기 구울 때, 찌개 끓일 때, 나물 무칠 때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마늘과는 또 다른 은은하고 깊은 풍미가 살아납니다. 감칠맛도 확 올라가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만능 육수팩입니다. 꽃봉오리를 씻어서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해 두세요. 멸치 육수 낼 때, 고기 삶을 때, 생선 조림할 때 한 줌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고기의 잡내와 생선의 비린내를 기가 막히게 잡아줍니다. 이제부터는 손질할 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5월의 보약이라 생각하시고 알뜰하게 챙겨 드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늘종의 7가지 효능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해독과 항균 작용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환절기가 되면 유난히 자주 아프신 분들,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탈이 나는 분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찬바람 맞으며 일하고 영양도 제대로 못 챙기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서 몸의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해독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 활성도가 낮아지고 장내 환경도 변화합니다. 게다가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까지 더해지니 몸이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쌓이고 소화가 안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작은 감기에도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게 되고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종의 핵심 성분이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은 마늘 특유의 향을 만드는 성분으로 항균 작용으로 잘 알려진 마늘의 대표 성분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알리신이 몸속 유해 미생물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약이 부족했던 과거에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마늘을 챙겨 드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마늘종에는 유황화물도 풍부합니다. 이 유황화물은 몸속에 유해물질이 오래 쌓이면서 생기는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로로필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엽록소 성분인데요. 이 클로로필이 체내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시키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늘에는 없는 성분입니다. 마늘종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성분이에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마늘종이 독소를 완전히 없애준다거나 하루아침에 몸을 바꿔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 속에서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훌륭한 식재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세대의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마늘종 한 번 더 챙겨 드시면서 몸속부터 깨끗하게 관리해 봅시다. 두 번째 효능입니다. 암 예방과 관련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균이 위점막에 자리 잡으면 위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 수십 종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마늘이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마늘계 식품이 항암 연구에서 꾸준히 주목받아왔다는 뜻입니다. 마늘종도 마늘에서 자라나는 꽃줄기이기 때문에 마늘과 같은 계열의 식품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알리신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위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마늘종에는 불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장운동을 돕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장건강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장 건강과 관련해서도 꾸준한 장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앞서 말씀드린 클로로필과 항산화 성분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늘종을 먹는다고 암이 예방되거나 치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균형 잡힌 식습관 속에서 이러한 성분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과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늘종 한 접시가 약이 되는 식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마늘종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효능입니다. 심혈관 건강에 정말 탁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혈압이 높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심혈관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분이 드물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10명 중 6명이 고혈압을 앓고 계십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오를까요? 혈관은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수도관에 끼는 물때와 같아요. 계속 쌓이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혈압이 오르고 심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마늘종에는 혈관 건강을 도와주는 성분이 3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엽산입니다. 마늘종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속에 녹슨 찌꺼기가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엽산이 이 호모시스테인을 인체에 유익한 아미노산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손상의 원인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둘째, 칼륨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음식이 워낙 짠 편이잖아요. 된장찌개, 간장, 김치, 오랜 세월 짜게 드셔온 분들에게 칼륨이 풍부한 마늘종이 나트륨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베타카로틴입니다. 마늘종은 마늘보다 베타카로틴이 훨씬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베타카로틴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장 보실 때 마늘 좀 꼭 챙기세요. 네 번째 효능입니다. 혈당 관리와 대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여쭤볼게요. 요즘 예전보다 배가 많이 나오셨다거나 혈당 검사에서 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중성지방이 높다는 이야기는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비만, 공복혈당 상승, 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여러 과목에서 동시에 나쁜 성적표를 받는 것과 같아요. 각각 따로 보면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 증상이 함께 오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이 연구한 내용이 영국의 권위 있는 학술지 식품과학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이 우리 마늘종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 연구에서 발표된 핵심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만 억제 효능입니다. 마늘종 추출물을 함께 섭취했더니 체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혈중 지질 개선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어 혈액을 맑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셋째, 지방 대사 조절입니다. 몸의 지방세포가 커지는 것을 막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슐린은 열쇠와 같습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쇠가 있어도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마늘종의 알리신 성분이 비타민 B유가 결합하여 이 열쇠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도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소화 속도를 늦추어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면서 당분과 지방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마늘종. 앞으로는 더 기분 좋게 챙겨 드셔도 좋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5번째 효능입니다. 손발 냉증과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혹시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폐경 이후 건강관리가 걱정되시는 여성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마늘종의 성질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으로 봐왔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알리신 성분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건강과 관련해 연구되고 있어 이런 전통적인 해석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발이 늘 차고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종에는 비타민 K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관여하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폐경 이후 뼈 건강과 영양 균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여성 어르신들에게 비타민 K가 들어있는 채소들을 적절히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엽산은 혈관 건강뿐 아니라 세포 재생과 DNA 합성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 지금 내 몸을 챙기는 것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6번째 효능입니다. 면역력 강화와 피부 노화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알리신과 비타민 B1이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 성분은 체내 이용률이 높은 비타민 B1 형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음식을 먹어도 쉽게 피곤한 분들, 에너지가 잘 안 생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에요. 마늘이 예로부터 자양강장 식품으로 알려진 이유도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력 측면에서는 알리신의 항균 작용이 핵심입니다. 일부 바이러스와 유해 미생물에 대한 억제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환절기 건강 관리에 마늘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분입니다. 눈과 피부 점막,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 성분이에요. 평소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건조함을 느끼는 안구건조증 관리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피부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마늘종의 비타민C는 마늘보다 높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성분이고요. 피부 색소 침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비타민C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역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 관리 측면에서 함께 주목받고 있어요. 주변에서 달라 보인다는 말 들으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같은 나이라도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것, 비결이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파는 마늘종 한 봉지면 충분합니다. 7번째 효능입니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탁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장입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거예요. 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필터가 막히면 물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듯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변비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변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늘종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핵심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장을 지나면서 배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완화하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싼 약 살 필요 없어요. 마늘종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도움이 됩니다. 체중 관리에도 의외로 훌륭한 식품입니다.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높여주거든요. 열량은 낮으면서 씹는 식감도 좋아서 식단 조절 중인 분들이 부담 없이 곁들이기 좋은 채소입니다. 나이 들면서 배가 나오고 체중이 늘어서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늘종의 7가지 효능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해독과 항균. 둘째, 암 예방 성분. 셋째, 심혈관 건강. 넷째, 혈당 관리. 다섯째, 혈액순환과 여성 건강. 여섯째, 면역력과 피부. 일곱째, 장 건강과 체중 관리. 이 모든 효능이 5월 제철인 마늘종 한 봉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마늘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생으로 많이 드시면 알리신 성분의 자극 때문에 속쓰림이나 복부 통증, 가스가 차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도 하루 120g 이하 공기 한 공기 정도가 위 자극을 줄이기 위한 적정 섭취량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생으로 드시기보다 익혀서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리신 성분이 혈액 응고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먼저 상담하세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늘종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합은 돼지고기입니다. 예전부터 궁합이 좋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알고 보면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 티아민이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B1이 마늘종의 알리신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알리티아민은 일반 비타민 B1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서 피로회복과 에너지 대사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돼지고기 볶음이나 수육에 마늘종을 곁들이는 게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본능적으로 알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궁합은 건새우나 멸치입니다. 마늘종 자체는 식물성 식품이라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건새우나 멸치와 함께 볶으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보완됩니다. 특히 멸치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조합이에요. 마늘종 볶음 한 가지로 단백질, 칼슘, 알리신을 한 번에 섭취하는 셈입니다. 세 번째 궁합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하면 라이코펜이 먼저 떠오르죠.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여기에 마늘종의 알리신까지 더해지면 둘 다 몸속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과 면역력 관리에 한층 더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나 볶음에 2가지를 같이 넣어보세요. 네 번째 궁합은 브로콜리 같은 십자어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항산화와 건강관리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성분입니다. 마늘종의 알리신, 클로로필, 베타카로틴이 설포라판과 만나면 각자 다른 경로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넓어집니다. 한 성분이 놓치는 부분을 다른 성분이 채워주는 시너지예요. 다섯 번째 궁합은 견과류입니다. 마늘종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기 없이 먹으면 몸에서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드셔도 지방 없이 드시면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이 베타카로틴이 몸속으로 잘 흡수될 수 있게 길을 열어줍니다. 여기에 견과류의 비타민 E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마늘종 무침이나 볶음에 잣이나 호두를 조금 올리는 것만으로도 맛도 살고 영양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 5가지 조합 기억해 주세요. 돼지고기, 건새우와 멸치, 토마토, 브로콜리, 견과류, 이것들과 함께 마늘종을 드시면 영양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마늘종 제대로 고르는 법과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종을 고르실 때는 3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단단하고 굵기가 일정한 것을 고르세요. 너무 가늘거나 흐물거리는 것은 피하세요. 둘째, 초록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세요. 색이 노랗거나 시들어 보이는 것은 이미 영양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셋째, 꽃봉오리 부분이 아직 피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꽃이 너무 많이 핀 것은 억세져서 식감이 떨어집니다. 이제 보관법입니다. 마늘종은 제철에 많이 구해두셨다가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으로 냉동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비닐팩에 담아 공기를 최대한 빼고 냉동실에 넣어두면 됩니다. 꺼낼 때는 해동하지 말고 바로 볶음 요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정말 꿀팁입니다. 데쳐서 말려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겨울에도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늘종을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주세요.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한두 숟가락 넣고 딱 25초에서 30초만 데쳐주세요. 소금을 넣으면 색이 더 선명해지고 식감도 살아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됩니다. 살짝 겉면만 익힌다는 느낌으로요. 데친 즉시 찬물에 넣어 식히면 색이 예쁘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면 아린맛도 빠지고 위가 약한 분들도 나중에 조리하시기 훨씬 수월해요. 데친 마늘종을 베란다나 햇살 좋은 곳에 얇게 펴서 반나절에서 이틀 정도 말려주세요. 건조기를 사용하신다면 50도에서 60도에서 4시간 정도 말려주세요. 이렇게 꾸들꾸들하게 마른 마늘종은 밀봉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물에 살짝 불려 쓰시면 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식이섬유와 무기질 농도는 더 높아지고 식감은 꼬들꼬들해져서 별미 중에 별미가 됩니다. 자, 이제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리법은 마늘종 볶음입니다. 채소에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마늘종만큼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물에는 잘 안 녹고 기름에 녹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생으로 드시면 흡수가 제한적인데 기름과 함께 볶으면 체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당근이나 토마토도 같은 이유로 기름에 볶거나 익혀 드시라고 하잖아요. 마늘종도 같은 원리입니다. 마늘종을 씻을 때는 식초를 조금 뿌려서 씻으면 잔여 농약이나 불순물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씻은 다음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반 숟가락을 넣고 마늘종을 딱 20초만 데쳐주세요. 데친 즉시 찬물에 한번 헹궈주셔야 색이 예쁜 초록색으로 고정됩니다. 팬에 식용유, 참기름, 양조간장, 물, 다진 마늘을 한꺼번에 넣고 끓여주세요. 소스가 끓어오르면 데친 마늘종을 넣어 볶듯이 졸여줍니다. 거의 다 졸여졌다 싶으면 불을 끄고 올리고당 한 숟가락을 넣어 뒤적여 주시면 완성입니다. 올리고당은 반드시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어야 윤기가 예쁘게 살아나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종은 육개장이나 고추장찌개에 고사리 대신 넣어보세요. 식감도 비슷하고 맛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립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 뒤로는 고사리보다 마늘종을 더 자주 쓰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요리법은 마늘종 장아찌입니다. 재료는 간장 200g, 물 200g, 설탕 55g, 천연식초 120g, 그리고 마늘종과 양파입니다. 양파가 들어가면 단맛이 더해지면서 맛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먼저 마늘종과 양파를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두세요. 냄비에 간장, 물, 설탕을 넣고 센 불로 끓여주세요. 한번 팔팔 끓어오르면 바로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소스가 완전히 식은 다음에 넣어야 합니다.
뜨거울 때 식초를 넣으면 열에 의해 산 성분이 날아가면서 새콤한 맛도 줄고 방부 효과도 떨어집니다. 소스가 완전히 식으면 천연 식초를 넣어 잘 섞어주세요. 미리 썰어둔 마늘종과 양파를 소스에 넣어 고루 섞으면 완성입니다. 바로 드셔도 맛있지만 하루 이틀 숙성시키면 훨씬 맛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 요리법은 비 오는 날 별미, 마늘종, 부침개입니다. 이때 일반 밀가루 대신 통밀가루나 메밀가루를 활용해보세요. 통밀이나 메밀은 일반 밀가루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종을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두고 통밀가루나 메밀가루에 계란, 소금을 넣어 반죽을 만드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비 오는 날 기름진 전이 생각날 때 죄책감 없이 맛있게 즐겨보세요. 마늘종 부침개 반죽에 말린 꽃봉오리 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훨씬 깊은 풍미가 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늘종은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마늘종의 핵심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을 제대로 흡수하고 싶다면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용성 성분은 기름과 만났을 때 흡수율이 확 높아지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늘종도 마늘처럼 먹고 나면 입냄새가 심하게 날까요? 아닙니다. 마늘보다 훨씬 덜 합니다. 황화물의 농도가 마늘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마늘만큼 강한 냄새를 풍기지는 않습니다. 마늘의 좋은 효능은 그대로 챙기면서도 냄새 걱정은 훨씬 덜고 즐길 수 있는 정말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자, 오늘 마늘종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마늘종 꽃봉오리 절대 버리지 마세요. 모든 영양이 집중된 부위입니다. 말려서 조미료로, 냉동해서 육수팩으로 활용하세요. 둘째, 마늘종의 7가지 핵심 효능을 기억하세요. 해독과 항균, 암 예방 성분, 심혈관 건강, 혈당 관리, 혈액순환과 여성 건강, 면역력과 피부, 장 건강과 체중 관리, 이 모든 것이 5월 한 달 제철인 마늘종 한 봉지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 베타카로틴 제대로 흡수하려면 볶아 드세요. 기름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돼지고기, 건새우나 멸치, 토마토, 브로콜리,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입니다. 넷째, 하루 120g 이하로 꾸준히 드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꾸준하게, 위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세요. 다섯째, 제철인 5월에 많이 구입하셔서 데쳐서 말려 냉동 보관하시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살 필요 없습니다. 5월에 나는 제철 식재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밀어두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비싼 약 없이도, 복잡한 방법 없이도 지금 시장에서 파는 마늘종 한 봉지면 건강관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부터 마늘종 챙겨 드세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함께하는 것,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가족분들이 생각나신다면 카카오톡으로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마늘종 드셔보신 후기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의 건강이 늘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